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어제 4월 15일은 북한에서는 이른바 태양절이라 부르면서 최고의 명절로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사망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 김일성의 생일인데요.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이날을 대대적으로 기리고 있죠. 네, 올해는 110년째 되는 해라면서 특히 성대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축광장에는 김일성 민족의 조롱과 용의를 만방에 떨쳐가는 인민의 환희가 한껏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이번 주 내내 이른바 태양절 관련 행사가 이어졌군요. 네, 크고 작은 축하 행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국제 행사인 태양절 경축 친선예술축전도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데 각국 공연단이 촬영해 보낸 영상을 북한이 웹사이트나 조선중앙TV에 방영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28개국 63개 단체가 참가했는데 직전 대회였던 2018년 당시 19개국 45개 팀이 참가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예술단의 합창 소식만 별도로 전하기도 했다면서요. 러시아 예술단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관련된 노래를 각각 부른 데 이어서 김정은 장군 창가라는 노래도 불렀는데요. 북한 매체는 러시아 합창단이 김정은을 현 시대 가장 걸출한 정치 지도자로 칭송하는 혁명 송가를 형상화했다고 시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러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연에서도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На то, что это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все закончится, и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встретимся на вашей земле.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사도 많이 열렸죠. 평양에선 북한 각 지역, 각 기관별로 선발된 예술인들의 공연 경합, 인민예술축전이 계속 진행됐고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환희로운 예술축전으로 경축하는 인민의 기쁨과 낭만이 공연 장소들에 차넘쳤습니다. 태권도, 우슈, 가라데 선수가 참가한 만경대상 전국 무도선수권 대회도 열렸습니다. 또 여기는 극장 같은데요. 북한은 이번 주를 태양절 경축 영화 상영 주간으로 지정하고 새 영화도 만들었는데요. 평범한 여성 간호사가 위협을 넘기면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의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준엄한 계급 투쟁이 하루난 하루. 영화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전국의 영화관, 문화회관들에서 상영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 영화가 수령을 결사보위하는 게 국민의 의무임을 설명한다고 전했는데 최근 사상 사업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좌천됐던 군 간부들도 승진했다죠? 태양절을 맞아 군장성 90여 명의 대규모 승진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총참모장에서 물러나면서 한때 처형설이 돌기도 했던 리영길 국방상은 이번에 차수로 승진했습니다. 지난해 차수에서 상장으로 2계단 내려갔던 김정관은 대장이 됐고 2년 전 상장으로 강등됐던 정경택 국가보위상도 다시 대장이 됐는데요. 김일성 생일을 맞아 그동안 소외됐던 군심을 다독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집권 10년을 맞으면서 선대와 비슷한 반열에 올리려는 듯한 시도도 있나 봅니다. 네. 지난 11일은 김 위원장이 당 제1위원장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북한 매체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적을 전시해 놓은 조선혁명박물관에 김정은의 업적을 다룬 전시실을 꾸렸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사전과 번영의 새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영도 업적이 집대성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진과 연설문, 친필 서명 등 800여 점이 전시됐는데 김정은 관이라 할 수 있는 전시관을 새로 조성한 건 김일성, 김정일과 비슷한 수준의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보고대회 영상이죠. 무대 한가운데 김 위원장 초상화가 큼지막하게 놓여 있네요.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인데요. 과거 집권기념 보고대회와 비교하면 대회장 벽면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김정은 초상화가 단독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김정은을 위해 꾸려진 행사임을 보여주는데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김 위원장의 업적을 열거하며 찬양했습니다. 동지들, 10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연대, 자부할 만한 역사가 흘렀습니다. 곳곳에서 우상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군요. 방송에서도 연신 김 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는 특집물을 만들고 있고요. 건설 분야 성과를 특히 강조하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허나 우리는 그 10년에 강산이 10번도 더 변하는 현실을 보고 있다. 또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념하는 우표도 제작됐고 중앙미술 전시회, 청년학생 웅변대회도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년이 되던 지난 11일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10년이 되는 지난 13일엔 북한 전역에서 이를 기념하는 무도회도 열렸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열떨 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1일 수도의 여러 장소들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양에서는 만세대급 고층 아파트 단지와 보통강변의 호화 주택단지 준공식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두 준공식에 모두 참석했다죠. 네. 착공한 지 불과 1년 만에 80층 건물을 포함한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평양의 고급 주택들을 건설할 수 있는 건지, 또 북한은 왜 이렇게 주택 건설에 매달리는 건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3월 평양 동쪽 송신 송화지구. 허허벌판의 첫 발파를 시작으로 1만 세대의 살림집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고층 아파트와 공원을 갖춘 신도시가 완공됐습니다. 현대적인 80층 초고층 살림집과 고가 다리, 편의봉사 시설 등을 보면서 1년 만에 작은 신도시 하나를 완성한 데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39층, 40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80층이면은 거기에 이제 뭐 2배 정도? 그러니까 못해도 한 3년 내지 한 4년 정도는 일단 걸려야 80층을 1년 만에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적인 신기록이죠. 지난 13일 예전 김일성 주석의 관저가 있던 보통강변에는 테라스형 고급 주택단지가 완공돼 리춘희 아나운서 등 공로자에게 공급했습니다. 끝없이 터져오르는 격정의 환호로 하여 보통강변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면서 부지 선정에서 설계, 시공까지 일일이 지도하고 경루동이라는 동네 이름까지 새로 지었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5년 내 평양 5만 세대 건설 사업의 1차 연도 계획이 완공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양 화성지구에 1만 세대 주택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만성적인 경제난, 물자난에 대북 제재, 코로나 봉쇄로 시달리는 북한이 어떻게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는 걸까? 신도시 착공식 현장의 수많은 건설자들, 대부분 군인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관 국방상에게 건설 지휘를 명령했고 군이 보유한 굴삭기 등 건설 장비도 총 출동했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한 인해 전술식 건설 전투로 3개월 만에 기초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 골조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주장합니다. 중첩되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며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을 벌여 건설 중장비나 이런 자재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의 노력 동원을 통해서 건설을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중점 건설 현장에는 중앙에서 철근, 골재, 시멘트를 집중적으로 몰아줍니다. 북한에는 특히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 점토, 석고 등의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시멘트 만드는 원료는 충분하다. 그리고 석회석 자체가 대부분 노천에서 채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환경 문제 때문에 경내에서 채광하는데 북한은 뭐 대부분 노천 채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채광하기도 쉽고. 창호와 타일 등 내외 장재는 부족했지만 최근 중국과의 교역이 재개되면서 막판에 공기를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 건축에 대한 김정은의 투자는 두드러집니다. 한때 평양건축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해 김 위원장 자신이 직접 명예총장을 맡을 정도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학생들은 건축 설계 분야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설계가들을 앞대야 된다는. 이번 송화거리 초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한국에서도 귀하다는 고성능 압송기를 사용해 콘크리트를 단숨에 수백 미터 높이로 끌어올리는가 하면 콘크리트 경화 촉진제나 첨단 건식 공법 등을 개발해 공기를 단축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한층이 올라가고 한 세네 밤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꿈을 꾸는 것만 같은. 하지만 과도한 속도전의 이면에는 지난 2014년 수많은 인명이 사망한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부실 공사 위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신규 건설이 중단되고 주택난과 건물 노후화가 지속됐습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후계자가 된 2010년 이후 평양에는 눈에 띄게 고급 고층 아파트 건설이 급증했습니다. 후계자 시절부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을 수행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첫 해부터 고층 아파트 단지 준공 때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 수돗물은 잘 나오는가도 타종이 물어주시며. 이후 미래과학자거리, 멸망거리 등 평양을 중심으로 호화 주택단지와 작년에는 이른바 혁명의 성지라는 백두산 3지연에 농촌도시 건설까지 직접 지휘했습니다. 주택 건설을 단순한 주거나 경제 문제를 넘어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정신과 위대한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력 외에는 민생 부문에서 내세울 성과라고 하는 건 건설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뭐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송신, 송화지구를 비롯해서 검덕지구, 보통강 이런 부분에 이 살림집 이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정신, 위민 이천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하노이 노딜 이후 강력한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인한 주민 불안을 잠재우고 동시에 대외적으로 건재를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주택 건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주택을 핵 미사일 과학자나 선전 선동 담당자 등에게 분배해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고 핵심 세력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 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 것이라고.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 안으신 것 같아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에 우뚝 선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표방하며 출발했지만 여전히 국제적 고립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고층 건물들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 10년이 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적표인 셈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요즘 북한 방송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편집 기법도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는데요. 그 배경에는 사상교육, 선전선동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아무래도 북한 TV 좀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요즘 북한 TV 조금 달라진 거 느껴지시나요? 네, 사실 북한에 있을 때보다 요즘에 와서 북한 TV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달라진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할 때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사전에 또 이제 알려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장 사람들의 또 말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들 뭐 현대적인 미감이라고 하나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발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좀 가끔 보는 편인데 드론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날씨를 전달한다거나 이렇게 좀 기술을 훨씬 더 이 보도에 많이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잖아요. 외신들이 주목했던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사 영상을 공개한 조선중앙TV의 보도 영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외신들이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연상케 하는 연출이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네, 할리우드 영화 탑건이나 또 K-팝 강남 스타일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에서 이런 영상 보신 적 없으시죠? 네, 특히 이제 최고 지도자가 뭐 또 영화의 주인공처럼 저렇게 이제 나와서 꼴 보기 싫게 나오는 건 이제 본 적이 없고요. 영상 봤을 때 이제 시계고 안 봐도 되는데 이제 보더라고요. 사실 북한에서 저런 수준의 영상 보려면 원래 이제 미수한 뭐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그냥 이제 뭐 해외 영상들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미사일 발사 보도하면서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어떤 변화를 이제 뭐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런 보도 방식을 택한 이유가 있었겠죠. 맨 처음에 저 영상을 봤을 때 북한에서 들어온 영상을 한국의 방송이 편집을 한 줄 알았어요. 사실 뭐 ICBM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봐라 우리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런 위력을 과시하는 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내적인 메시지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멋지게 표현한 거죠. 뭐 북한이 이렇게 멋지게 이런 것들을 해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정은이 조금 더 예전보다 슬림해졌다 보니까 이제 해외 외신에서는 이러한 액션물의 마치 주인공으로 본인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주민들에게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TV를 엔터테인먼트, 오락수단으로 보는데 북한은 사상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네요. 조선중앙 텔레비전은 사상교육 수단 중에서도 최고의 이제 수단이죠. 그러니까 집이나 직장에서 TV를 많이 보는데 뭐 최고 지도자, 현지 지도, 뭐 그다음에 혁명 역사,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만들었던 각종 기록 영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많고요. 또 북한의 TV가 노동당의 정책이나 사상, 뭐 지도자의 우도에 맞지 않는 거 하면 바로 이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의 비중이 더 큰 셈이죠. 그 조선중앙TV 건물 앞에 써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기상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힘차게 온 만상에 소리 높이 울려 퍼지게 하라라는 이 김정일이 한 말이 이제 써 있는데요. 그만큼 정치적인 이념을 혹은 또 선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방송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조선중앙TV 편성 지침은 그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김정은 시대 북한 TV는 이런 원칙과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요. 하나 둘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조선중앙TV는 2017년부터 고화질 송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드론을 비롯해서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한 새로운 촬영 기법을 선보였고요. 3차원 컴퓨터 그래픽도 방송에 도입했죠. 설 명절 승마 경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북한 TV의 변화는 드라마에서도 나타납니다. 최근 방송된 드라마인데요. 북한 탁구 영웅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는 촬영과 편집, 음악 등에서 비교적 세련된 연출을 통해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장면과 전형적인 영웅담을 색다른 효과로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용수는 그의 상상을 뒤집고 19살 어린 나이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나섰다. 결국 그 알맹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수령의 위대함, 당의 위대함, 그리고 얼마나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외부 사조에도 눕기도 주지 마라. 결국 이러한 기승전, 충성으로 마무리되는 모든 스토리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세련된 연출 기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좀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고 있는 북한 TV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직접 새 시대의 사상교육 방법을 참신하게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열린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의 모습입니다. 혁명의 나팔수, 사상전선의 기수 같은 표어가 눈에 띄는데요. 선전부문 일꾼, 어떤 사람들인가요? 북한의 선동 체계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타가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항상 어느 조직인가 속하게 되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선동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노동당에서 선동부라고 하는 거는 조직 지도부와 함께 어떻게 보면 북한의 체제를 이끄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양이라든가 영화, 예술, 문화 분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종 선동의 메시지를 관리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실 북한에서는 달력도 이제 사상 교양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뭐 더 말할 게 없죠. 해서 조선중앙TV 비롯해서 노동신문, 각 지방신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농장 출판사, 뭐 그다음에 이런 그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기록영화 촬영소, 사이어 문학창작단, 만수대 창작사 이런 전체적인 문학예술 기관들, 그다음에 사람의 생각과 그 사상을 조율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은 다 그 선전선동부 산하에 있거든요. 네, 강습회 기간 중에 김정은 위원장은 서한을 보내서 선전선동의 내용과 방법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선전선동은 어디까지나 대중을 공감시키고 격동시키는 것으로 가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심리 상태를 잘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선전 활동에서 최신 과학기술과 미디어 기법을 획기적으로 받아들이라면서 모범 사례로 TV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특색 있고 생신하며 커다란 여운을 남기는 편집물들을 연이어 내놓아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소중히 키우면서 사실 뭐 칭찬할 만하죠. 그런 거예요? 예, 그 북한이 그 최근에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돈도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TV는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 칭찬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남한이나 외국 드라마도 많이 본다고 알려졌잖아요. 북한 방송이 변한 배경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김정은 본인 자체가 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서양의 미디어들이 많이 발달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충성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외국의 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여오는 게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당에 대한 어떤 충성을 자꾸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선동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내용만에서 봤을 때 이 사상교육, 선전선동이라는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의 변화는 뭐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럼? 제가 이제 탈북민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너무 재미있는 어떤 문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찾다 보니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젊은이들 특히 중심으로 다른 쪽에 외국 문물을 계속 찾아보려는 그런 욕구들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또 나와서 밖에서 이제 삼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서 그 정치적인 이런 구석과 선전선동의 시끄러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문화생활을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 방송의 변화, 그 배경에 사상교육, 선전선동 방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아나운서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네, TV 프로그램, 표현하는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내용일 텐데요. 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도자기, 특히 백자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은 군사 분계선을 두고 남북이 대치 중인 강원도 접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역에 있는 하얀 빛깔의 흙, 백토가 조선 백자에 사용돼서 그 뿌리로 인정받고 있다네요. 네, 북한 흙을 합해서 통일 백자를 만드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요 교차로마다 하얀 도자기, 백자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곳. 그 길을 따라 민간인 통제선 바로 앞까지 올라가면 한적한 마을이 하나 나타납니다. 마을 한켠에 들어서 있는 널찍한 공간. 2년 전 증축해 다시 문을 연 양구 백자 박물관입니다. 건물 앞에선 진지하게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의 조각상이 시민들을 반겼고, 뒤편에선 이곳저곳 쌓여있는 장작더미 사이에서 기다란 전통 가마 하나가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사실은 그냥 고속도로로 해서 바로 그냥 서울로 갈 수도 있는데 요즘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아무래도 좀 사람도 없는 곳을 좀 찾으면서 바람도 좀 쐴 겸 이렇게 오면 어떨까 해서 왔습니다. 여러 문양이 그려 넣어진 커다란 모양의 생활자기. 다양한 화초로 꾸며진 꽃병부터 조선 백자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달 항아리. 옛 가마터에서 발견된 유물 조각들까지. 일제 강점기 때의 기록을 보면 강원도에 가마터가 한 80여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70여 개가 양구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선 백자들의 근원은 고려 말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건국 1년 전인 1391년 이성계가 이 지역의 하얀 빛깔 흙, 백토로 빚은 도자기에 왕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적어 금강산에 묻어두었다는데요. 이후 조선 왕조 500년간 왕실백자 생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다는 양구 방산면은 그래서 조선 백자의 뿌리, 시원지라 불리기도 합니다. 아주 질이 좋은 양질의 그런 백토들이 이제 다량 매장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백토를 수비해서 쓸 수 있는 물과 그다음에 자기로 구워낼 수 있는 땔감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자기를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채굴된 백토는 다른 곳의 흙에 비해 불순물과 철분 함량이 적어 흰빛을 내는 발색도가 높고 점성이 강해 모양을 만드는 성형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 백토를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박물관 한쪽엔 시민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도 함께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를 돌려가며 점성 강한 양구 백토를 손으로 이리저리 조리해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보고요. 오른손만 이렇게 좀 들어가는 만큼 딱 넣으셔서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살짝만 꽂아보세요. 그렇죠, 그 느낌 그대로. 그렇게 완성된 작품에 각자 글자도 새겨 넣으며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 하나를 완성해냅니다. TV에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게 부드럽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백자 생산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가진 이 백토 덕분에 이곳에선 조선 백자의 명맥을 잇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도예가 1000명이 양구 백토로 빚은 도자기를 출품해 전시해 놓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박물관과 함께 백자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8년 전부터 양구 백토를 사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백자를 제작해왔고, 소재 자체는 백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다 이제 안료를 섞어서 검정색으로 이제 색깔을 변환을 시키고 그 색깔을 변환시킨 거에다가 오칠을 채워 넣은 작업이에요. 양구 백토를 유약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연구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양구 백토라는 게 이제 상품화되거나 되게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니에요. 뭐 채굴되는 것 현실적인 조건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한 방법이 유약의 재료로 쓰면은 양구 백토의 활용을 많은 양이 아니어도 활용을 하면서 현대적인 이런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박물관에선 또 한중일 3국의 백토를 섞어 세 나라에서 각각 만들어진 백자도 볼 수 있었는데요. 열린 수장고 한켠에 보관돼 있던 북한 해주와 봉산의 백자들. 올해엔 이런 북한 지역의 백토와 흙을 섞어 이른바 통일백자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남한의 원료와 북한의 원료들을 다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이용해서 잘 배합을 하면 아주 좋은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의 작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원료들로 새롭게 재탄생시켜서 또 다른 조선 백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통일백자, 조선백자의 부활 작업엔 예술가들도 적극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박물관 인근, 과거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백토마을. 양구 백토를 활용한 도자기를 생산하려는 예술인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인데요. 커다란 전통식 장작 가마부터 뜨거운 열기를 수시로 내뿜는 현대식 가스 가마를 통해 양구 백토로 빚은 각양각색의 도자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예술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앞으로도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수백 년에 걸쳐 한민족의 정신과 자존심을 표현해온 조선백자. 지금은 남북 접경지 민통선 앞이 된 백자, 백토의 고장은 이제 남북의 통일백자를 꿈꾸며 힘찬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음식 이름 같기도 하고 오리알 그런 걸까요? 와 진짜 이거 너무 전혀 모르겠는데요? 영어로 느껴지는데요? 뭔가? PR하다? 북한말 흰PR은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계의 세포로 남한에서는 백혈구라고 합니다. 백혈구요? 네, 납득이 되긴 하는데 진짜 딱 떠오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데 봐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겠거니 하고 봤는데 진짜 다른 거는 확실히 다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2년 넘게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 해제되는 겁니다. 네, 그래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